우리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하면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지스 시스템은요, 미국의 유명한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자그마치 1970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요,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에 바로 이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항모 전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자체의 생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항공모함의 가장 큰 천적은 바로 적 항공기와 함께 적이 쏘는 대함 미사일이었죠. 바로 이 이지스 시스템은 적 항공기와 적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잠수함에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잠 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죠. 이렇게 방공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고성능 레이더와 함께 고성능 미사일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대잠 작전을 위해서는 성능 좋은 소나 시스템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공 시스템은요, 3차원 위상 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회전형 레이더로서는 360도 전방향을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빠르게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고민을 합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로 360도 커버를 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온종일 그 지역만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그렇게 120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를 그러면 4면에 배치를 하면 서로 중첩된 지역까지 해서 360도 커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AN/SPY-1D 레이더는요, 10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24개의 표적에 대해서는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당연히 생산했던 미국의 영원한 우방 국가였던 캐나다와 호주에 우선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이지스함은 세종대왕급이죠.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지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팽창과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일본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은 패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해상 전력에 대한 원조를 받게 됩니다. 자위대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구축함이나 호위함 등을 증여받아서 전력을 구축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소련, 현재의 러시아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함 미사일이나 대공 시스템 또한 동시에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죠. 초기에는요, 일본 해자대도 미사일이 없이 함포로만 무장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무라시베급의 함정들이었죠. 그러다가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다치카제급, 히타카제급 등 해상에서 대공 방어 능력이 꾸준히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함정들이 전방향 대공 방어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회전 형태의 레이더를 사용하다 보니까 360도 감시는 가능했지만 추적 식별 및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 레이더가 수입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공백기가 있었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은 교전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 혹은 초고속의 대탄도미사일과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형 레이더를 운용하는 것이 필수였죠. 특히 소련의 Tu-22 백파이어에서 발사하는 대함 미사일인 AS-4 키친 같은 것을 막으려면요, 교전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체계를 고민하게 됐죠. 따라서 일본 해자대는 이지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축함을 개발합니다.
당시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모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번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대공함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신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타고급 구축함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전장은 165m고 만재 배수량이 10,000톤에 가깝습니다. 약 300명 정도의 승조원이 있고 최고 속도가 30나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대략 8,344km 정도 되고요. 무장으로는 마크 포리온 수직 발사대가 96개의 셀이 있고요. 90식 4연장 발사관이 2개, 마크 32 3연장 어뢰 발사관이 2개가 있습니다. 또 팔랑스 시우스 시스템이죠. 근접 방공 시스템이 2문이 앞뒤로 장착되어 있고요. 25,000마력의 엔진이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LM2500이라는 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구축하게 된 아타고는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C라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능 좋은 함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대가 했던 임무를 아타고급 한 척 정도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지스 시스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바로 대잠 능력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수중에서 소나는요, 음파를 이용해서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게 되는데요. 우선 선미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소나가 있고요. 선미에 예인해서 탐지를 하는 예인 소나가 있습니다. 아타고급에 장착된 함수 소나는요, AN-SQS-53으로 미 해군도 탑재를 하고 있고 수중에서 약 한 15에서 20k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예인 소나는요, AN-SQR-20 MFTA로 요거는 탐지 범위나 거리 이런 거는 기밀이라고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략 한 50km 정도 돼요. 이거밖에 탐지 거리가 안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헬기에 탑재된 소나를 띄우는 방법이 있죠. 일본 해상 자위대는요, SH-60 시호크를 이용해서 탑재 소나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타고급의 시호크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대잠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대잠 작전 능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크 14 함포 함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접 방어 시스템 마크 15 팔랑스 시스템이 2개가 있습니다. 수직 발사기는 9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SM2, SM3 미사일이 있고 SRAC, ASROC 대잠 미사일이 있습니다. SM2는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고 SM3는 우주 공간까지 그리고 위성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거기다 90식 4연장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2개가 있고요. 마크 32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전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더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은 시스템, 바로 함대 지휘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체계와 가장 큰 차이죠. 우리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요, 함대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국산 토마호크로 불리는 함대 지휘 미사일이 있죠. 그리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일본은 러시아가 쏘는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구성이 다를 뿐이에요. 아타고급은 현재 2척이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아타고급 이지스함을 베이스로 해서 신형 이지스함을 또 구축을 했는데요. 바로 마야급 구축함이죠. 2018년에 진수가 되었고요. 현재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존심,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